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사고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와서요. 대종로 대흥사거리에서 충무로 사거리 쪽으로 충무로 사거리 200m 못 간 지점 2차로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 현재 사고 처리 중에 있다는 박건식 통신원 제보입니다. 류 대표님. 네네. 각각의 이익 앞에서는 같은 충청권끼리도 좀 공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충청권 안에서도 각종 국책사업 유치전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견고해 보이던 이 충청권 공조가 이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 앞에서는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이 4개 광역자치단체가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이제 가동하면서 어떤 현안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왔지만요. 지역 발전과 직결된 국책사업에서는 공조보다는 밥그릇 챙기기 열중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00억 원대 국책사업부터 좀 알아보죠. 최근 국방기술품질원이 공모한 센터 유치를 두고서 대전과 충남이 경쟁 관계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국방 신뢰성 시험센터라는 곳인데요. 이것은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장비의 고장이나 또는 뭐 수명에 대한 분석, 또 이 소음이나 진동 시험 이런 거를 실시하는 연구기관인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450억 정도를 들여서 이 시험동 4개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모를 했는데 오는 8월 14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전시하고 충남도가 아주 지금 뜨겁게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대전시는 대덕구 상서동 이 대덕산업단지 인근에다가 부지를 일찌감치 마련놓고 유치 경쟁에 나섰고요. 충남도는 이 논산시 부적지구를 후보지로 정하고 유치전에 지금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경북 구미시가 또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과 충남도뿐만 아니라 이제 경북 구미도 이 유치전에 뛰어드는데요. 구미 같은 경우는 이 경상북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유치전을 벌이는데요. 국방과기술품질원 이 산하에 있는 6개 센터 가운데 4개가 지금 대구, 부산, 창원, 사천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미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좀 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그 한화라든지 삼성 탈레스라든지 해서 한 260여 개 관련 기업이 구미 쪽에 있다 보니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또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다 어부지리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전시하고 충남도가 벌이는 경쟁이 과연 이게 유리하냐, 그래서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 논산이나 대전, 대덕구 가운데 좀 더 유리한 지역을 충청권 공조 차원에서 하나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막상 싸움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그 서울 세종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두고서는 세종시와 충북 관계가 좀 그렇지요? 네, 껄끄럽습니다. 사실 세종시 입장에서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좀 빨리 건설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충북도 같은 경우는 이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을 때 이 KTX 청주 오송역의 이용객이 급감할 것에 대한 우려를 하다 보니까 반대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종시 쪽에서 이 충북도에다가 이 제2경부고속도로 동시 좀 시행을 좀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충북도가 요구하는 중부고속도로도 좀 확장해보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충북도 쪽에서는 달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에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대신에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다 보니까는 더더욱이나 좀 껄끄러운 상태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충북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세종시가 대전과도 또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세종시하고 대전시하고는 또 가운데서 철도 이 국립철도박물관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국토교통부가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는 자치단체 17개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요. 대전과 세종, 청주, 이 충청권 이 세 곳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대전 이 충청권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이 경기도 의왕시도 그렇고요. 이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좀 더 어떻게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는 충청권이 이렇게 하다가는 다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환경 관련 소식입니다. 큰빛 이끼벌레가 지난해보다 더 크고 넓게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큰빛 이끼벌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이제 태형 동물의 일종인데 이끼 모양의 벌레라고 합니다. 좀 흐물흐물한 이 갈색 반투명 덩어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개체수가 매우 작지만은 군집을 이루면 상당히 크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하천 같은 데 가보면은 뭉글뭉글하게 지금 있습니다. 뭐 독성은 있다 없다 여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악취가 나는 것이 문제인데요. 결국 유속이 정체된 호수라든지 수초 같은 데서 많이 붙어서 좀 살고 있는데 4대강 사업 이후에 이게 지금 이슈가 더 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에 이 금강 세종보 상류 지역을 조사를 했더니만은 조사 지점의 90% 이상에서 이 큰빛 이끼벌레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보다 상당히 커졌고 또 일부는 최대 지름이 50cm까지 큰 것도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질과도 무관하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 때문에 물 흐름이 느려지다 보니까는 이 큰빛 이끼벌레가 서식하게 됐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수질의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더 늘어난다. 이 환경 단체들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섬 같은 데는 잘 이게 안 생겼는데 지금은 그 금강 가운데 있는 섬에도 이 큰빛 이끼벌레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초반에 유입됐는데 현재 한 120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자, 플러스 뉴스 좀 추가하겠습니다. 이 큰빛 이끼벌레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게 갑천에서도 지금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 이 전문가들은 갑천은 유속이 좀 빨라져서 크게 번식할 것으로는 보지는 않지만은 이 아무튼 가수원교 인근에서도 이 큰빛 이끼벌레가 발견됐다는데 이것은 그 사실 하류 쪽에요. 방동저수지 쪽에 이 작년에 발견이 됐는데 이 방동저수지 쪽에 있는 이것을 이 베스, 그러니까 갑천에 사는 이 물고기가 포자를 옮겨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계층의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오늘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매우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점을 좀 보완한 것인데, 종전에는 이 가구 소득이나 부양 의무 기준을 초과해서 이 탈락하면 모두 지원이 완전 중단이 되지만은, 이 맞춤형 제도는 좀 이 특성에 맞는 급여 지원이 가능해서요, 정부하고 지자체가 6월 달에 이 신청을 받았는데, 대전 같은 경우 대략 한 4,500가구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막상 신청서를 낸 가구는 1,60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6%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뭐 대전만 이런 게 아닙니다. 부산, 대구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20-30%대에 몰리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정부가 이 사실 수혜 대상자들이 이 복지 정보에 좀 어두운데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공무원들이 홍보를 너무 소홀히 한 게 주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농번기에 접어들다가 메르스 사태가 커지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면 정신이 여기에 팔려서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홍보에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 정부가 이게 홍보를 늦게 하게 되면 결국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당초 취지에 맞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전시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어제 사무관급 이상 106명에 대한 정기 인사 명단이 공개됐는데요. 전국적으로 신설되는 시민안전실장에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자리를 옮겼고요. 도시주택국장에는 신성호 도시재생본부 균형발전과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호주 브리즈번으로 한 2년간 연수를 떠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장에는 이강혁 정책기획관이 맡게 됐고요. 3, 4급 복수직인 정책기획관에는 손초롱 과학특구과장이 수평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직위 대전시에 5개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총무과장 자리, 가장 주목을 받은 총무과장 자리는 김추자 자치행정과장이 맡게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뉴스 좀 보태드릴까요? 검찰이 김종학 특보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어제 했네요. 지금 총무국장 도피 이 조력자를 좀 찾기 위해서 급습한 것 같은데 어떻게 증거를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전 세무서 신임서장에 오상준 씨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오는 5일 메르스 종식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네요.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이 새정치연합의 충남도의회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대봉클럽이 이게 대전 지역의 봉사클럽 이렇게 의미로 내가 해석하고 있는데 대봉클럽이 충정포럼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연규문 대전평생교육원장이 어제 30일자로 퇴임식을 가졌는데요. 하모니카 연주 퇴임식을 가져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모니카를 잘 부나 보네요. 네.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이 안 지사의 삼농혁신은 별다른 성과가 없다. 이렇게 혹평을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대전 기타인들이 내일 시청 북문 앞에서 문화재단 규탄 집회를 갖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전문수 다우주택건설 회장이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 공로로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전문건설협회 차원에서 제가 추진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94년부터 올해까지 114동 주택을 보수해줬다고 합니다. 12억 4천만 원이 들여서 네 대단합니다.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하죠. 네. 오늘 오전 9시 전 세계가 1초 늘리는 윤초를 실시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은 광고 카피 하나를 소개할까요? 따라하면 2등, 선점하면 1등. 그렇죠? 요즘 뭐 선점 또 뭐죠? 독점하라 이런 책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